자, 좋습니다. 자, 문제 푸는 시간을 넉넉하게 못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두 문제, 자, 칠판에다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니까 삼각형 ABC 안쪽에 BD라고 하는 어떤 보조선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BD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바깥에 있는 요 큰 삼각형과 안쪽에 있는 삼각형을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바깥쪽에는 큰 삼각형과 안쪽에는 삼각형을 비교할 건데, 그나마 좀 모양이 비슷한 걸 먼저 비교하세요. 안쪽에 위에 있는 요 작은 삼각형과 바깥에 있는 큰 삼각형이 닮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닮은 도형이 아니고요. 얘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얘를 뒤집어 보세요. 자, 뒤집으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A라는 점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얘를 뒤집었기 때문에 요 B라는 점은 여기 와 있고요. B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B의 길이라고 하는 게 요 길이를 말할 것이다. 얘가 4가 될 거고요. AB의 길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BD의 길이 구하고자 하는 게 X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얘하고 얘가 닮은 도형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변의 길이 6이라고 하는 녀석과 4를 비교해 보세요. 자, 6대 4를 간단히 하시면 3대 2가 될 거고, 얘가 지금 전체 길이가 9잖아요. 9하고 6을 비교해 보세요. 역시 3대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이 공통각으로 똑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SAS 닮은 조건에 따라서 닮은 도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닮은 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대 2가 무슨 비? 닮은 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구하고자 하는 요 x라는 녀석은 얘랑 대응변이기 때문에 3대 2는 10대 x와 똑같구나 이렇게 비례식 작성할 수 있고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원리에 따라서 x의 값 구하시면은 3분의 20이 x의 값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삼각형의 닮음에 관한 문제, 이와 같은 모양의 문제를 풀 때는 바깥에 있는 큰 삼각형과 안쪽에 있는 두 삼각형 가운데 하나가 닮은 도형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위에 있는 삼각형을 뒤집어서 정말로 기존에 있는 큰 삼각형과 꺼낸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지 어떤 닮음 조건에 따라 닮음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닮음이 된다라고 확신이 딱 들면은 비례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살펴보니까 이때는 삼각형이 바로 닮음인 게 보이죠.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직각이고요. 여기도 지금 직각으로 똑같고요. 이 각이 공통각으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큰 삼각형과 안쪽에 있는 요 작은 삼각형은 AA 닮음 조건에 따라서 닮은 도형이 되겠고 이 삼각형을 선생님이 뒤집어서 대응하는 각의 위치를 똑같게 만들 거예요. 자, 요 삼각형을 모아서 뒤집어 버리면 요 직각이 여기에 와 있게 되겠죠. 요 각의 크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변의 길이 10은 밑으로 깔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8이라고 하는 변의 길이가 여기에 생기더라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있는 큰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었고요. 자, 요 변의 길이를 체크해 보니까 8과 12를 더해서 20이 되겠구나. 그러면 얘하고 얘가 대응변이고 닮은 비가 2대 1이죠? 닮은 비가 2대 1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대 몇이다? 얘가 요 길이의 2배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8의 2배니까 얼마다? 바로 암산 16 가능하고요. x의 값은 16에서 10을 뺀 나머지니까 x의 값이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비례식을 만들어서 풀어도 되는데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답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자, 예제 2번 문제 우리 두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밑에 나와 있는 유제 1번 문제나 위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문제 같은 경우는 숙제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79쪽에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 닮음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언급하는 내용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직각삼각형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요. 직각삼각형 세 꼭지점이 A점 그리고 B점 그리고 C점이라고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A라는 점에서 뭐 내렸다? 수선 내렸고요.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H라고 하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 모양에서는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에서는 수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몇 개가 보이느냐? 3개가 보여요.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그리고 전체 삼각형. 이렇게 3개가 보이는데요. 자,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에요. 그 이유는 이 각의 크기가 똑같고 얘 직각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꺼내는데 뒤집어 버릴 거예요. 자, 꺼내서 뒤집어 봤더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요각 직각이 여기 와 있고요. B점의 위치는 그대로 A라는 점이 여기에 와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기존에 있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은 도형인 거 확인했고요. 이때 이 변과 이 변이 대응변이고 이 변과 이 변도 무슨 변? 대응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성분 AB라고 쓸게요. 이 변의 길이는 성분 CH라고 쓸게요. 됐죠? 그리고 빗변의 길이 성분 BC라고 썼고요. 빗변의 길이는 성분 AB라고 쓸게요. 그럼 비례식의 성질에 따라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성분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와 똑같다. 이와 같은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 변의 제곱은 BH 요놈 곱하기 BC 전체와 똑같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과 전체 삼각형도 닮은이겠죠. 그럼 얘를 이 각이 공통각이고 90도, 90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얘를 뒤집어 버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자, 보다시피 요 직각이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이 점은 H, C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A라는 점이 여기 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느냐? AC와 얘가 대응변이고 BC는 얘랑 대응변이다. 그래서 AC 대 CH는 BC 대 H다. 이렇게 비례식 만들면 공식이 만들어져요. 세 번째 공식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닮음이에요. 그럼 두 삼각형이 닮음이고요. 이 변과 이 변이 대응변, 요 변과 요 변이 대응변이 되겠죠. 그래서 요 변 대 요 변은 이 변 대 이 변이다. 이렇게 비례식 작성하면은 공식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식이 몇 개 등장한다? 3개 등장합니다. 알겠죠? 공식을 만들어낸 과정은 3개 가운데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나머지 2개도 똑같은 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몽땅 다 닮은 도형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지우고 공식으로 다시 한번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공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공식이라는 거 강조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사용한다? 직각삼각형에서 사용한다.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뭐 내리자? 수선 내리자. 그리고 변의 길이를 A, 변의 길이를 B, 변의 길이를 C라고 표현을 하고요. 왼쪽 선분은 X, 오른쪽은 Y, 가운데를 H라고 잡아드릴게요. 자, 이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직각에 이웃하는 한 변의 제곱은 A 제곱은 검은색으로 써드릴게요. 직각에 이웃하는 한 변의 제곱 A 제곱은 요 점에서부터 부분 곱하기 전체와 같다. 그래서 X 곱하기 C와 같다. 두 번째 공식입니다. 직각에 이웃하는 한 변의 제곱은 부분 곱하기 전체와 같다. 그래서 직각에 이웃하는 한 변 B의 제곱은 Y 곱하기 C와 같다. 자, 세 번째는 일명 뻑큐 공식이었습니다. 가운데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가운데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여기까지가 일단 직각삼각형 닮음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기억하자? 직각이고 직각일 때는 A가 밑변일 때는 B가 높이가 되겠고 C가 밑변일 때는 H가 높이가 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른바 무슨 공식? 소공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는
A 곱하기 B는 밑변 곱하기 높이와 같다. C 곱하기 H와 같다. 요 소공식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자, 직각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자,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 요 삼각형에서도 A제곱은 X제곱 더하기 H제곱. 요 삼각형도 직각삼각형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세 변 가운데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었다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자, 잠시 식용 시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좀 담으시고요. 30초만 드립니다. 자, 다 외우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곧바로 유제 2번 문제 풀어봅니다. 유제 2번. 고개 숙여요. 자, 좋습니다. 이제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직각삼각형인데 뭐 내렸다? 수선 내렸다. 직각삼각형인데 수선 내렸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직각삼각형 닮은 공식 사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요. x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x의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직각의 이웃하는 한 변의 제곱은 부분 곱하기 전체와 같다라고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직각의 이웃하는 한 변이 3이기 때문에 3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부분 곱하기 전체와 같기 때문에 x 곱하기 5와 똑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곱하기 5가 넘어가니까 x의 값 얼마 나온다? 5분의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x의 값이 나왔으니까 5에서 x의 값을 빼버리면 바로 y의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공식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직각의 이웃하는 한 변의 제곱은 부분 곱하기 전체와 같다. 그래서 직각의 이웃하는 한 변이 누구의 제곱은 4의 제곱은 부분 곱하기 전체와 같다, y 곱하기 5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4를 제곱을 했더니 얼마예요? 16이죠. 곱하기 5가 넘어가니까 남은 게 5가 되더라. 그것이 y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의 값 구했고 y의 값 구했습니다. 그럼 h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엄청나게 많아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나왔으니까 가운데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른바 꺾기 공식 날려도 상관없는데, 자, 그 여러 가지 잡다한 방법들 가운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이겁니다. 무슨 공식? 소공식 추천할게요. 자, 왜냐하면 분수보다는 자연수를 가지고 푸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와 같다. 그래서 3 곱하기 4라고 하는 녀석은 5 곱하기 h와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고 간단하겠죠. 3, 4, 12가 될 거고 곱하기 5가 넘어가면 나누기 5 그것이 h와 똑같다. 이와 같이 x, y 그리고 h를 구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이제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0쪽 들어갈게요. 자, 80쪽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뭐가 나왔느냐? 닮음의 활용이라고 해서 이른바 축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축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실제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 실제 그림을 줄여서 그린 그림, 줄여서 그린 그림, 뭐 대표적인 게 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줄여서 그린 그림을 우리가 축도라고 합니다. 축소한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축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 그림을
줄어서 이제 줄어들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축도라는 걸 그렸을 때 줄인 비율, 축소한 비율을 축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소한 비율이 축척이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와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농담이네요. 실제로 이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림을 이렇게 줄여서 그렸기 때문에 얘가 축도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키가 얼마입니까? 180cm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18cm로 그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맞습니까? 바로 선생님 키를 얼마만큼 줄였습니까? 10분의 1만큼의 비율로 줄인 거지. 맞죠? 18cm는 180에 대하여 10분의 1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의 축척은 10분의 1입니다. 결과적으로 축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길이에 대하여 축도상의 길이, 이걸 이제 우리가 축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180cm였고요. 지도상의 길이는 18cm이기 때문에 축척은 10분의 1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축척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뜯어보시면 그림과 그림은 서로 무슨 도형일까? 닮은 도형이에요. 그러면 닮은 도형 상황에서 길이의 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닮은 비라고 부르잖아요. 결과적으로 축척이라는 것은 닮은 비를 분수로 나타낸 거예요. 축척은 닮은 비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축척이라고 하는 건 실제 길이분의 지도상의 길이를 축척이라고 부르고, 축척이 만약에 10분의 1이 나왔다면은 분자 대 분모 1대 10이 바로 무슨 비? 닮은 비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닮은 비.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지도상의 길이, 뒤에 있는 것은 실제 길이구나. 이렇게 축척의 개념을 살펴주시면 될 듯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단위 환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1km라는 게 있습니다. 1km는 얼마와 똑같다? 1000m와 똑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1m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100cm와 똑같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킬로미터와 센티미터 사이의 관계는 어떤 의미냐? 바로 이 1000과 100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km라고 하는 것은 1000과 100을 곱하니까 1 다음에 0이 몇 개짜리? 5개짜리 센티미터가 되겠다. 10만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킬로미터와 센티미터 사이의 관계는 0 몇 개, 3개짜리 관계 있다. 이렇게 길이의 단위 정도는 환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의 근거에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문제 풀어봅니다. 예제 5번 풀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척이 10,000분의 1이랍니다. 축척이 10,000분의 1이고요. 얘가 이제 뭐예요? 축도예요, 축도. 자, 첫 번째 질문은 선분 AB의 길이 구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요. 선분 AB의 길이니까 그냥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이 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뭐 그거 이용하는 게 아니라 축척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축도상의 길이를 좀 알아보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축척이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축척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분자 대 분모로 바꾸세요.
닮은 미터. 그래서 축도상의 길이가 1이면 실제 길이는 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만이니까 14개짜리죠. 이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얘하고 얘는 단위가 똑같은 거예요. 앞에가 센티미터면 뒤에도 센티미터, 앞에가 미터면 뒤에도 미터. 알겠습니까? 단위가 똑같은 상태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선분 AB의 실제 길이가 0.3km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km는 10만 센티미터예요. 그래서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꿀 때는 0을 소수점의 위치를 5칸 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만큼 이동시키면은 주어진 이 녀석 자체는 뭐가 되느냐? 3 다음에 0이 하나, 둘, 셋, 4개 붙는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실제 길이기 때문에 실제 길이가 얼마일 때? 3만 센티미터일 때 실제 앞에 축도상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축척을 닮은 비로 표현해 주고요. 1대 만은 x 대 3만이다. 이렇게 비례식. 그럼 3만은 만의 몇 배입니까? 3배이기 때문에 1의 3배를 해서 지도상의 길이는 3cm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AC라고 하는 축도상의 길이가 5cm일 때 실제 길이가 얼마냐? 그럼 얘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축척이 1대 만이기 때문에 축도상의 길이가 5cm면 실제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5배이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5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5를 곱하니까 5 다음에 0 4개짜리 5만 센티미터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5만 센티미터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자, 이걸 그대로 답을 써도 되고요. 5만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왼쪽으로 2칸 넘겨서 500미터라고 답을 써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0.5km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단위를 문제상에서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답을 쓰든 상관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감이 잡히나요? 좋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유제 3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유제 3번이에요.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느낌으로 풀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죠. 네. 자, 이제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이제 고민할 이유 자체는 여기에 지금 단위가 미터 단위고 여기에 지금 미터 단위 나왔고요. 여기는 지금 단위가 센티미터, 여기도 센티미터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센티미터고 여기는 미터니까 일단 단위 먼저 통일하는 거 아닌가요? 자, 축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때는 아까처럼 우리 축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때는 축척 자체가 단위가 동일한 상태거든요. 그 단위를 통일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단위를 통일시키지 말고 어차피 두 도형 자체가 무슨 도형이에요?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단위를 통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얘가 미터일 때 얘도 미터, 얘하고 얘의 단위는 똑같아야 돼요. 얘하고 얘 길이도 단위가 똑같으면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비례식을 작성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얘하고 얘끼리, 얘하고 얘끼리, 끼리끼리 단위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480은 3과 대응변이니까 480 대 3은 x는 4와 대응변이니까 x 대 4와 같다. 이렇게 비례식을 작성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자, 아니면은요, 이렇게 비례식 작성해도 되고요. 아니면 직각의 이웃하는 두 변 사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480 대 x는 480 대 x라고 하는 녀석은 직각의 이웃하는 두 변이니까 3대 4 이렇게 비례식을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응변끼리 비례식 작성해도 되고요. 어차피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니까
직각의 이웃하는 도변 사이의 길이인 440대 x는 3대 4와 같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작성해도 상관은 없다. 답은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실제로 답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x의 값 구해주시면 64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처음부터 x 자체가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단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해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81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8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단 종이 접기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종이 접기에 관한 문제는 일단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제 7번, 유제 5번, 유제 6번 문제 세 문제를 전부 다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곧바로 예제 7번 문제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바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예제 7번 문제를 보시면은 뭐 1번, 2번, 3번 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은, 요 길이, 3번 문제죠. 요 x의 값. 요 길이 구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거죠. 손바닥을 이와 같이 뒤집어버리면, 위치는 달라지지만 크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에서 종이를 이와 같이 접었다는 말은, 이렇게 접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보다 합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보다 합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이 직각이면 대응하는 각 요각도 직각이고요. 이변과 이변의 길이 똑같고 유변과 유변의 길이 똑같다는 걸 이해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우리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나게 돼요. 왼쪽에 있는 시뻘건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직각삼각형 두 개죠. 중요한 것은 얘하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종이를 이와 같이 접었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두 직각삼각형이 중요한 그림이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요각을 A라고 하고 요각을 B라고 잡으면 얘가 직각이니까 A 더하기 B가 90도. 근데 얘가 이미 직각이니까 B하고 얘를 더해도 90도. B는 공통감이니까 얘는 얘와 같고요. 얘는 얘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빨간색과 파란색 삼각형은 AA 닮은 조건에 따라서 닮은 도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닮은 도형인 거 확인했으니까 대응변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주인공이 X였어요. X와 대응변은 뭐냐? 양 끝에 A하고 90도가 있죠? 양 끝에 A하고 90도가 있는 게 누구예요? 8이잖아요. 그래서 X가 8과 무슨 변? 대응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이 보다시피 전체 8에서 3을 뺀 나머지 얘가 얼마예요? 5죠. 그럼 얘가 5면은 이 길이 역시 마찬가지로 5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얘가 10이면 여기도 얼마예요? 10이고요. 종이 접었기 때문에 얘가 10이면 여기도 얼마다? 10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삼각형에서 얘가 빗변, 얘가 빗변, 빗변과 빗변끼리도 대응변이고 10대 5를 간다면 닮은 비가 2대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삼각형은 닮은 도형인데 닮은 비는 2대 1이 되었고 아까 8과 x가 대응변이니까 8대 x 이렇게 비례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x의 값은 얼마입니까?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 대단히 중요한 그림이니까 잘 기억하고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1교시 수업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